러시아 혁명사 강해. 소련에서 태어나 생트페테르부르크 조선학과를 졸업하고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고대 가야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노자 교수의 책이다. 현재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강의하고 계신다. 이 책은 100년 전인 1917년에 러시아에서 벌어진 혁명으로부터 러시아 혁명의 긍정적 교훈과 반면 교사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유효한 화두와 교훈을 찾아가는 책이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레닌의 본명은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로 1870년 현재 울리아노프스크인 심비르스크에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이 레닌인 것은 그가 서구로 피신하며 다닐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의 여권을 레닌에게 주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니콜라이 레닌이었는데 그는 그 레닌이란 성을 자신의 필명으로 사용하며 이름이 된 것이다. 그의 외조모는 부유한 독일계 상인 가정 출신이라 레닌의 집은 부유하여 레닌의 집안은 가정 잡지를 발행하면서 다양한 외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등 대단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레닌은 성장한다. 1887년 레닌의 형 알렉산드르 울리아노프가 황제 암살 기도에 가담해 사형을 당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된다. 형의 죽음 이후 레닌 역시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었고 그는 모범생의 삶을 버리고 체제의 비판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다만 형의 죽음에서 영웅주의적 운동 노선의 한계를 턴감하며 대중적인 운동 노선을 고민하게 된다. 카잔 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지만 데모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제적당하고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황립대학 법학부를 다니며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당시 마르크스의 저서가 금지되지 않은 시기여서 그는 마르크스의 저서들을 섭렵하며 러시아 인민주의를 담은 책들을 탐독해 나간다. 러시아에서 사회민주노동당, 사민당의 핵심 세력이 된 레닌은 이론적으로 율리 마르토프와 대립하게 된다. 당의 상층부에 직업적 혁명가가 있고 그 아래 당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하고 당을 위해 헌신하는 준직업적 혁명가들이 당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게 레닌의 입장이었고 이게 전위당론의 핵심 내용이었으나 마르토프는 유럽의 사민당들처럼 당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당비를 받으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했다. 혁명적 전위정당이냐 국민적 대중정당이냐의 노선 갈등으로 결국 러시아 사민당이 분열하여 레닌을 지지하는 세력을 볼셰비키, 즉 다수파라고 부르고 마르토프를 지지하는 세력을 맨세비키, 즉 소수파라고 불렀다. 레닌의 전위당론에는 뚜렷한 결점이 보이는데 이 방식에 따라 당을 운영하는 경우 당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당이 개인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조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1917년 혁명 이후 직접민주주의는 지지부진해지는데 당시 노동자는 전체 인구의 3물결표 쌓인 4%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중 상당수가 볼셰비키의 적군에 입대하거나 동원되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가 식량을 찾으러 다니며 1918년 가을 이후로는 선진적인 노동자라는 계층 자체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 혁명 후 직접민주주의를 시도하기엔 너무 황폐한 상황이 된다. 농민이 대다수인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니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다수의 분홍 세력을 중심으로 내란이 벌어지는데 혁명에 반대하는 백군과 볼셰비키의 적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 혁명의 핵심이었던 민주주의가 혁명 후 사라지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1917년 12월에 레닌은 체카라고 하는 비밀경찰 조직을 창설하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혁명은 매장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닌 사후 러시아는 혁명의 열기가 점차 식어갔고 관료층은 급속히 보수화되고 트로츠키 같은 이상주의 혁명가들은 권력을 잃고 암살당한다. 레온 트로츠키 노동운동으로 1900년에 시베리아로 추방당하지만 1902년에 그는 귀향길에 탈출하여 런던으로 도망간다. 그곳에서 러시아 망명가 그룹에 합류하여 러시아 사민주의 운동의 아버지로 불렸던 플레하노프와 레닌을 만나 함께 사민당 기관지 이스크라의 편집에 참여하며 활동을 한다. 1903년 러시아 사민당이 분당했을 때 그는 레닌을 따르지 않고 맨쉐비키에 가담하지만 1904년 질이 멸렬한 맨쉐비키를 벗어나 초당파적 사회주의자로 활동한다.
세계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망명 생활을 하다 프랑스에서 반전 활동을 벌여 추방당하고 미국으로 들어갔으나 그는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나자 러시아로 추방당하여 혁명의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러시아로 돌아와 그는 볼셰비키에 가담했지만 볼셰비키의 핵심 인물들에게 견제당하지만 10월 혁명 이후 트로츠키는 외무인민위원으로 활동한다. 1918년 3월에는 인민위원을 그만두고 군사인민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러시아에서 내전에 지휘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는다. 1922년 레닌 사망 후 스탈린이 정권을 잡자 스탈린은 1923년부터 트로츠키파 인물들을 좌천하기 시작하며 정적들을 하나씩 제거한다. 1925년 즈음에는 요직에 있던 트로츠키파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트로츠키의 권력 기반은 파괴되었지만 스탈린은 그를 추방한 후 멕시코에 정착한 그를 암살한다. 그리고 러시아의 혁명사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적 인물 스탈린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세계 후반에서는 기득권층에 안착한 유럽의 좌파 정당들이 혁명을 포기하고 우경화되는 면을 지적하고 러시아 혁명이 아시아에 끼친 영향도 함께 살펴본다. 20세기 냉정 체제를 살아온 사람들이면 관심이 많은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이야기로 역사와 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읽어볼 만한 책이다.